you people? It's us. 여러분 혹시 도플갱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쌍둥이도 아닌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뜻하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과 실제로 마주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독일의 미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의 도플갱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자신의 도플갱어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모두가 도플갱어 한 명쯤은 가지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세상에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인간 개인에게도 적용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쉽게 말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빌딩, 공장, 도시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현실과 가상이 서로 상호작용되면서 현실을 진단하고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통해 전 산업 자동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현실의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훈련장에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해 로봇을 작동시키고요. 로봇이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트윈으로 보내 추가 학습하며 고도화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4년 현재 350억 달러, 하나 약 48조 4,200억 원 규모, 2034년에는 3,790억 달러, 하나 약 524조 3천억 원 시장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제조되는 모든 제품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것을 복사해 가상세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해서 불가능할까요? 링크드인 창업자이자 인플렉션 AI라는 AI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이 최근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리드 AI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한 거죠. 잠깐 영상을 한번 볼까요? And how good its content is in mirroring what I might say. Then the tables will turn and I will challenge you with some questions about AI and tech. 오른쪽이 진짜 리드 호프먼, 왼쪽이 AI 쌍둥이 리드 AI입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요. 말할 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습관이라든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완벽하게 복제했습니다. 행동뿐 아니라 리드 AI의 질문과 답변 모두 진짜 리드 호프먼이 할 법한 이야기들이죠. 20년간 그가 썼던 글과 책, 팟캐스트, 강연, 영상 등을 몽땅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리드 호프먼은 영상은 AI 영상 스타트업인 아워원, 또 음성은 AI 음성 생성 스타트업 11랩스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기술로 누구나 리드 호프먼처럼 나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이미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리드 호프먼은 리드 AI에게 영상 콘텐츠의 호스트로 당신과 나중에 누가 더 적합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리드 AI는 디지털 트윈의 쓰임새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거나 업데이트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 내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라고요. 지치지도 않고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언어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리드 호프먼은 실제로 블룸버그의 한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기자와의 사전 인터뷰 자리에 리드 AI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인터뷰이긴 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보였고 뒤에서 지켜보던 리드 호프먼도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상상을 한 또 다른 창업자가 있습니다. 줌의 창업자 에릭 위안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지난 몇 년간 줌 화상회의 정말 많이 사용하셨죠? 줌은 최근 화상회의 툴을 넘어 AI 기업이 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한 AI 어시스턴트인 AI 컴패니언 기능이 대표적이죠.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이미 오고 간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팀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대신 메시지를 작성해주기도 하고 나의 일정을 고려해서 회의 시간 약속을 대신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위안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대신 줌회의에 참석시키고 본인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줌 플랫폼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AI가 이메일을 읽고 채팅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일정을 잡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까지 가능해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 5일 일하는 대신 4일, 어쩌면 3일만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물론 이렇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LLM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를 달긴 했는데요. 지겨운 회의는 내 AI 쌍둥이가 대신 들어가고 나는 해변에 누워서 결과만 공유받는 것. 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지 않나요? 디지털 트윈이 반드시 나의 모습, 즉 아바타의 형태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디지털 트윈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차면 심박수나 걸음수, 수면 패턴 등을 측정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와 각종 분석 결과도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죠. 실제 내 몸의 상태를 디지털 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프로스포츠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찌감치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기술의 성장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는 분야죠. 예를 들어 에모리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2015년부터 수영 선수들의 손목, 발목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신체의 가속도와 방향, 힘 등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이 가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이렇게 밀리초의 움직임까지 포착해서 운동선수들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으로는 각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호흡이 효율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걸 확인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경기에서는 레이스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스퍼트를 내면 좋을지, 몇 번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여자 수영 유망주 케이트 더글라스의 사례가 흥미로운데요. 연구진이 2020년 11월 그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본 결과 그동안 더글라스가 주종목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200m 평영에서 최적화된 신체 능력과 유산소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와 2016년 올림픽 평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의 자세를 비교해 그가 머리를 약간 들었을 때 충분히 세계대회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죠. 약 3년간의 훈련 끝에 2024년 1월 케이트 더글라스는 200m 평영에서 2012년 이후 깨지지 않았던 미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케이티 더글라스를 포함해 9명의 미국 수영 선수들이 그동안 자신의 디지털 트윈과 함께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디지털 트윈 기술 훈련을 받은 뒤 출전하는 첫 번째 올림픽 무대라고 합니다. 이번 수영 종목에서 미국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개인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트윈헬스라는 스타트업은 환자들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당뇨병 치료 플랜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지금까지 1억 9천만 달러, 하나 약 2,63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인체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흡수 배설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질병이 제2형 당뇨병이죠.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진대사가 전부 제각각으로 다르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윈헬스는 피트니스 트래커와 스마트 저울 등으로 환자들의 혈당 수치, 심박수, 호흡수, 활동 수준, 체중과 근육량 등 3,000개의 생체 데이터를 매일 받아서 그 사람의 고유한 신진대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도 직접 입력을 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만든 디지털 트윈으로 그 사람의 신진대사 활동을 미리 예측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으로 토스트 2조각을 먹은 사람에게 식후 혈당 수치가 급등하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토스트를 한 조각으로 줄이거나 토스트를 먹기 전에 계란 하나를 먹거나 또는 토스트를 먹은 후 15분 동안 산책을 하라고 제시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AI는 이 제안 중 환자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았는지 학습한 다음번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선택지를 골라서 제안한다고 합니다.
식사일지에 꼬박꼬박 초콜릿 디저트가 포함되는 사람에게 초콜릿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보단 오후 8시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먹는 건 어때요? 라고 행동 수정을 유도하는 거죠. 미국 당뇨병 협회에 보고된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트윈헬스를 통해 관리한 환자들의 95%가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6개월 이상 디지털 트윈이 알려주는 지침을 잘 따른 환자의 경우 최소 3개월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혈당 수치가 유지될 정도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트윈헬스가 내 몸속을 복제해 신체의 건강을 챙겨준다면 내 머릿속을 복제해 정신 건강을 챙겨주겠다는 마인드뱅크 AI라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마인드뱅크 AI 창업자 에밀 히메니스는 시리와 대화하는 4살 딸을 보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딸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AI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AI가 나처럼 생각하고 말하도록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마치 전기 작가처럼 인생에 대한 질문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내는 어떻게 만났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축적하는 AI를 구축했는데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다 보니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더 잘 알아가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답변을 추적해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인지, 어떨 때 좌절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파악해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현재의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마인드 피트니스 추적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 상담가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내서 말을 해주잖아요. 마치 일기를 쓰듯 차곡차곡 내 일상과 감정을 저장하면 이 서비스가 내 주머니 속에 심리 상담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최근 사람들이 MBTI나 퍼스널 컬러에 열광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뿌리 깊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으로 마주한다면 나도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드 호프먼이 리드 AI를 만들고 직접 인터뷰까지 한 이유에 대해 AI가 생성한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또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다고 답한 것도 비슷한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드 호프먼도 에릭 위안도 디지털 트윈이 인간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더 양질의 대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